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민법 기초인문 2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간략하게 중요한 단어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법률 행위는 뭐라고 얘기했죠?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무효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데 무효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유효인지 권리가 발생 안 되는 무효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9가지 사유를 봤어요. 그 9가지 사유를 건너가야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결론 나겠죠. 그러한 9가지 사유는 시험 문제 다음 중 효력 요건인 것은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나옵니다. 지금은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공부할 거라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기억하고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알고 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무엇일까요? 자, 2강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볼까요? 법률행위 대리네요. 대리, 그죠? 대리 많죠? 우리가 대리 운전할 때 대리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부장, 과장, 대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 대리가 아니고요. 그런 대리가 아니고, 자, 본인이 뭔가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 때 나 대신 일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나 대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겠죠? 그걸 대리로 갑니다. 자, 그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림, 예, 우리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항상 그 세 명은 아셔야 돼요. 자, 대리하면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몇 명? 3명입니다. 3명. 원래는 본인과 상대방, 갑과 병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갑이 바빠. 갑이 문제가 있죠. 누가 대신 나간다? 대리인이 나가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죠? 대리인 나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리라는 것을 왜 배울까요? 문제겠죠? 이거의 결론은. 자, 매매 계약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행위를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자, 대리 행위.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예요. 대리 행위는 뭐예요?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 대리인이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권리는 누가 가질까요? 본인이 갖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돈도 줘야 돼.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고. 자, 그러면 결론부터 배우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즉 본인이 권리를 취득했는지 본인에게 권리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권리가 없는지 이것 또한 유효, 무효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법률행위가 유효, 무효는 9가지 사유를 봤죠. 근데 여기는 그에 더하여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즉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병이 갑한테 돈 주세요 할 때 갑은 뭔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단계는 3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시 몇 단계요? 3단계. 일단 뭐죠?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의 매매 계약. 이게 유효해야 돼요. 유효. 이게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하고 두 번째 또 따져요. 우리 앞에서는 1강에서는 여기만 배웠어요. 여기만. 여기 있죠? 효력 발생 요건 여기 있죠? 이거. 효력 발생 요건 9가지 있는 거 배웠죠? 여기만 배워서 유효, 무효를 따졌습니다. 근데 대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총 3가지.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그 다음, 이것이 대리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3단계를 넘었을 때 비로소 본인 갑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이 본인 갑에 가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당신의 대리인이 돈 주세요 했을 때 갑이 뭔 얘기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게 우리가 대리에서 배우는 총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대리인과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앞에서 배운 9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돼버리면 2단계 못 넘어가요. 2단계, 3단계 갈 수도 없어요. 요 1학년을 넘어가야 돼. 1학년 졸업해야 되겠죠. 1학년을 졸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 요건인 9개를 다 검토해서 거기를 통과돼야 돼요. 유효가 됐죠? 자, 그러면 요 2단계 대리 행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요 단계. 매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자, 요 내용 관련된 거 한번 좀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한번 좀 내려가요. 한번 볼까요? 자, 좀 어디쯤 갈까 볼까요? 자, 어디입니까? 아직 안 나왔죠? 대리행위 나왔네. 제목 나왔죠? 자, 그다음 여기네요. 자, 보죠.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여기 보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앞에서 배운 9가지 사유. 9가지 사유일 땐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는지, 대리인이 통정을 표시를 했는지, 대리인이 첩계약을 했는지를 따져서 유효 무효를 결론 짓습니다. 그런 다음 유효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 대리 행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요 2번 대리 행위하자, 요 3번 대리 능력, 요 파트가 앞에서 본 어디냐? 어디냐? 좀 빨리 넘어갈까요? 표가 있는데 여기죠.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 왔네요. 아하. 자, 노란 것이니까 빨간 거 싫어. 이렇게 여기. 자, 첫 번째 넘어가네. 통과했습니다. 9가지 요건 통과했네요. 자, 그다음 대리 행위여야 되는데 대리 행위란 건 자, 우리가 보통 계약서 쓰는 걸 예를 볼까요? 이렇게 써야 돼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병이 봤을 때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는 갑이 있구만. 나는 돈을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네. 라고 알고 있겠죠? 이거. 그 다음 갑이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갑이라고. 이거 두 개는 다 을 대신 갑이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본인이 있구나. 멱살 잡을 때 누구 멱살 잡아야 돼요? 갑 멱살 잡아야 돼요. 왜 돈 안 주는지. 을 멱살 잡으면 안 됩니다. 을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대리인은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나와도 이거는 본인이 나왔잖아요. 본인이 나왔으니까 대리행위구나. 이건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구나 라고 다 알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이거. 을이라고 적었네. 계약서에. 병이 봤을 때는 상대방이 2명 나와야 돼요. 상대방이 2명 나와야 그게 대리행위가 되고 본인이 나오겠죠.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1명이죠? 1명이 나올 때는 대리행위가 아니야. 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을이. 그렇죠?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런 걸 배우는데 유식하게 현명주의라고 했습니다. 현명주의.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현명하다, wise, 이거 현명하다 이게 아니에요. 자, 이름. 본인을 드러내야 돼요. 본인을 나타내줘야 돼. 이게 본인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갑 본인 표시됐죠? 이러면 대리행위야. 근데 본인이 표시 안 되고 을만 썼죠?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을이 책임지는 겁니다. 을이 책임지는 거죠. 자, 요것이 대리행위죠. 자, 요걸 살짝 파스. 그러면 2단계 넘어갔네. 여기까지가 합격이에요. 여기까지가 대리행위로 합격. 물론 3번일 때도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것을 제가 지금 할까 말까 3초 동안 고민합니다. 3초 동안. 왜 의사표시 해석을 배웠으니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죠. 자, 을하고 자, 병이 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을과 병 이렇게 날이 됐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 병은 다 있다고 치고 병이 봤을 때 을이라고 계약서에 썼어. 자, 근데 이거죠. 갑은 자, 어떻게 나타나냐? 을은 갑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본인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표시를 안 했을 뿐이야. 그러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매매계약 효력 발생하죠. 누가 계약한 거죠? 을이 계약한 거야. 근데 봤더니 병한테는 병의 생각은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 있죠. 병의 생각은 모르겠어. 그럼 뭘로 가요? 을이 당사자입니다. 을이 당사자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의사표시 해석의 부분, 저번 시간에 한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뭐요? 표시대로 가겠죠? 자, 근데 보죠. 병이 계약서에는 을로 썼지만 병은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알았죠? 그러면 병도 갑하고 계약을 체결할 의사죠? 이렇게 되면 의사가 일치했죠? 이러면 대리행위로 봐줍니다. 아시죠? 자, 리셋. 여기까지는 모르면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죠? 지금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대리행위가 됐죠? 그러면 책임을 지는 누가 있어요? 본인이 있는 거네. 책임을 지는 본인이 생겼죠? 그래서 상대방 병은 본인한테 뭐 하라고요? 돈 주세요 라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뭐예요?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그랬더니 자, 본인 갑이 뭐라고요? 대리권 있어요. 유권 대리권이 있는 거죠.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걸 말합니다. 유효해. 그러면 유효하니까 본인은 권리도 있죠. 상대방도 권리가 있겠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유권 대리 뭐라고요? 유권 대리권이 있는 거.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없겠죠. 돈 주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권 대리네 뭐예요? 대리권이 없대요. 대리인한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잡았대네. 대리권 없다고. 대리권 없으면 무권 대리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무효예요. 무효.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가요? 자, 결론이요. 병은 대리인이라고 칭한 을과 법률행위를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책임을 지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죠? 갔더니 본인의 대답에 따라 다르다. 본인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해서 유효하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으나 무권 대리네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가 뭐라고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무효니까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의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저렇게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요? 3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이게 우선이에요.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리행위해야 되고. 본인이 나한테 해줘. 이렇게 대리행위 나와야 되죠. 원칙 이렇게 을만 썼은 건 대리행위 아니에요. 병은 3번처럼 된다라면 갑한테 갈 일이 없죠. 갑이 누군지도 몰라.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자, 대리행위가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대리권이 있다 없다로 밝혀져야 돼요.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리행위와 관련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한번 기억을 여러분이 되살린다고 보고, 여러분 지금 막 책 앞에 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효력 발생 요건 막 폈겠죠. 자, 여기가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가 됐어요. 9가지 사유에 걸렸어. 9가지 사유에 걸려서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됐으면 더 위로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니까 무효가 되었을 때 갑과 병의 관계에서 병은 갑한테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거 논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죠? 논할 실익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요 무권 대리에 표현 대리는 게 있습니다. 표현 대리. 뭔지 모르죠? 표현 대리가 있어요. 자, 표현 대리는 이거는 무권 대리이지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아셨죠? 특이하네. 자, 외우시면 좋고 안 외워도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다시 뭐라고요? 표현 대리는 뭐라고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아주 돌연변이죠.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맞출 수 있는지 볼까요?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뭔지 몰라요? 법규 위반. 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가능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결론 할 수 없다. 주장 없다요. 왜? 강행법규 위반이 무효죠? 그럼 1단계 못 넘었죠? 지금 표현 대리는 몇 단계야? 3단계잖아. 표현 대리는 3단계죠? 3단계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잘 나와요.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대리행위를 가지고 표현 대리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없죠. 무효이고.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지. 자, 우리 대리의 구조는 자, 이런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고 앞으로 내가 공부할 방향이 이거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두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두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고 또는 책을 깍지를 해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볼 내용이 이런 것이 어딘지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어디부터 나오는지. 자, 서설, 뭐 대리주의 의미, 사회적 작용,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죠. 법률 효과가 나오죠.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생기는 거구나 이거죠. 결론.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효과는 유효, 무효는 누구에게 생긴다? 본인에게 생겨. 결국 책임은 본인이 져요. 권리도 본인이 갖고 책임도 본인이 지고 이게 대리야 라는 의미죠. 아하, 법률 효과 유효, 무효. 효과, 유효. 효과가 있다. 무효,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어서 권리가 없다. 효과가 있어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게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내용은 뭘까요? 그 다음 내용 보면 뭐죠? 대리 효과의 귀속? 이게 뭘까? 대리 행위의 효과는 또 뭐예요? 본인에게 나오죠? 본인에게. 그런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귀속. 자, 별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네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대리 종류. 이건 눈으로 봐요. 눈으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종류가 있어요. 임의 대리는 내가 내 의사로 대리인을 맡긴 거야. 자, 근데 법정 대리는 자동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1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애기 미성년자죠. 당연히 여러분은 법정 대리가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됐어요. 누구누구는 법정 대리다. 법에 규정됐어. 부모님은 미성년자가 되기까지 법정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종류. 여기 볼까요? 3번. 유권 대리, 무권 대리. 한번 봤죠? 대리권이 있는 거 유권 대리. 대리권이 있는 거 무권 대리. 구별 실익은 무권 대리는 무효. 다시 뭐라고요? 무권 대리는 유효, 무효. 무효.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죠? 무권 대리. 중요한 내용이죠. 무권 대리. 이런 걸 배우네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대리권부터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3단계부터 먼저 배웁니다. 대리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1단계 매매계약, 2단계 대리행위, 3단계 대리권을 배웠지만 우리 교재 순서는 먼저 대리권부터 나와요. 대리권. 보면 되지 뭐. 보면 되죠. 뭐 대리권 뭐 이런 거다. 크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거다. 다음 봐요.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한번 볼까요?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 법정 대리권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정 대리죠. 아시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정 대리. 개념만 봐요. 자, 그 다음 또 뭐 나올까요? 대리권의 범위. 어느 정도의 범위의 대리권이 있느냐. 이건 구체적으로 다음 좀 더 기본 이론 시간으로 가서 한번 배우겠죠. 대리권의 대리인으로 선정했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혹시 해야 된다면 이것은 해도 되느냐? 이런 거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만 봅니다.
여기 보존행위 있죠, 보존행위. 아하,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보존행위란 나와요. 보존. 행위가 뭔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보존행위는 정말로 이 불이익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익만 되는 행위야. 따라서 이 보존행위는 대리권을 정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부, 집안에 일을 해줄 사람을 불렀네요. 봤더니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봤더니 계란 한 판이 밖에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계란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상해 안 상해? 상하겠죠. 자, 요것을 냉동실 봤더니 비어 있어서 냉장고에, 냉동실 아니네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계란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익이 되는 행위죠.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행위가 보존행위야. 이런 행위가 보존행위. 이건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지금 우리 그런 걸 보는 거다.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거 관해서 보는 건데 일단 보존행위만 넘어가자 이런 거죠. 자, 대리권 제한도 있어요. 대리권 제한. 이런 게 있네요. 지금 우리 어디 배워요? 대리권과 관련해서 배우는 겁니다. 대리권과 관련해서. 대리권 제한도 있네요. 다음, 한번 또 그 다음 볼까요? 뭐 공동대리도 있고, 대리권 하면 이건 다음에 봅니다. 대리권 소멸도 다음에 보고. 이제 대리행위 나왔네요. 지금 거꾸로 나와 있죠? 3번부터 나왔어요. 여기 2번. 대리행위 현명주의 나와 있죠? 현명. 다시. 현명은 뭐라고요? 명. 이름명. 현. 드러날 현.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갑의 대리인을 또는 갑 본인, 갑 써도 대리행위라는 거죠. 이게 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본인을 표시했을 때, 그죠?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대리행위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다시 봤죠?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돼?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쓴다든지. 갑 이렇게 쓴다든지. 이게 본인을 표시해 준 거잖아요. 본인을 표시해 준 거다. 그러면 누구에게 효력이 생긴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서 본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본인이 책임을 질지 말지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쭉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다. 여긴 지금 보지 마시고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어떻게 1번, 2번 중 3번 있죠? 이렇게 이렇게 썼다 이거지. 병이 볼 때 이렇게 이렇게 갑이 안 나왔죠? 현명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표시하지 않았죠. 본인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 누구? 자기 허니가 아니고 자기 누구야? 대리인.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져요. 대리인이. 본인이 책임 안 져요. 여기 누구? 대리인이 책임집니다. 근데 여기 잘 봐요. 여기. 자, 봤더니 이 을은 계약서에 을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갑은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만 모르고 실수로 을이라고 적었죠. 그러면 을이 당사자이지만 자, 병의 입장 봐요. 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본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라는 거죠. 여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만 지운다. 무조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우면 안 본다. 지금은 보면 안 돼요. 어려우면 지워. 이렇게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현명주의구나. 또 보죠. 그 다음 뭐라고 나오지? 이제 대리행위 하자 나오죠? 매매계약에 하자. 요거 매매계약. 그래서 요게 앞에서 본 9가지 사유 있죠? 요거 9가지 사유, 요것을 보는데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자, 당사자가 어땠더라, 목적이 어땠더라, 의사표시가 어땠더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사기 이게 나오죠? 자, 사기를 당했는지 사기를 쳤는지는 반드시 누구 기준? 대리인 표준이에요. 대리인 본인 표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갑이 사기를 쳤다, 갑이 사기를 당했던 중요하잖아요. 누가? 을이. 아시죠? 을 기준입니다.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엄청 중요한 얘기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대리인 기준으로. 통정의 표시도 대리인 기준. 그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대리인을 기준으로 이 매매계약이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지는데, 자, 여기는 다음에 봐요. 9가지 사유 중 대리인과 관련해서 요 당사자분 빼버려. 왜냐면 대리인은 미성년자에도 무관해. 왜? 책임 안 지잖아. 대리인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부모님들 심부름 시키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는 아침에 6시에 깨워. 자고 싶은데 가서 두부 사오래. 그리고 돈 안 줘. 뭐라 그래? 엄마가 나중에 준다고. 저는 대리 행위로 가서 산 거죠. 근데 엄마가 두부값을 안 줬어. 과연 그 두부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서 너 돈 내놔. 하나고요. 안 합니다.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미성년자여도 무관해요. 그게 이 얘기다. 자, 이거는 다음 기초 이론 시간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자세히 보고. 자, 그 다음 내용 또 뭘 거죠? 대리의 효과. 모두 효과는 여기 나오죠. 모두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무효가 됐다, 취소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다 뭐예요? 본인이 행사하는 거예요. 취소도 본인.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걸 지금 배운 거죠. 무권 대리. 봤네요. 다시 거꾸로 올라간 거죠. 대리권에서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 뭐라고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죠.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다. 그 중에 표현 대리 앞에 있죠. 요 표현 대리. 요거. 자, 우리 표현 대리는 뭐라고 한다? 무권 대리이지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지만. 무권 대리는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니까 본인에게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이지만. 자, 이거 지웁니다. 무권 대리이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아셨죠? 눈치 있는 분들은 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표현 대리. 표현이라는 단어 몰라도 좋아요. 자, 무권 대리지만 뭐라고요?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그렇죠. 자, 이거 하나 정도는 봐두고 넘어가신다. 표현 대리.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뭐 계약의 무권 대리 대충 이렇게 이런 걸 배워요. 뭔지 몰라? 뭔지 모르죠? 그냥 읽으세요. 이런 걸 배웠다. 쭉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상대방 효과 쭉 철학권도 넘어가고 무권 대리 책임 이것도 넘어가고. 벌써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무권 대리를 봤어요. 대리. 자, 마무리 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리를 배우죠. 대리. 자, 이거 켜놓으니까 좀 이상하네. 앞으로 한번 켜놓고 이거 하죠. 마무리. 이 뒷장은 다음에 보고. 자, 대리라는 것은 결국은 갑이라는 본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본인이 있고 을이라는 대리인이 있다. 대리인. 그 매매계약은 병하고 대리인이 체결하는데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뭐죠? 본인에게 효과가 다 기속돼요. 그래서 병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러 가려면 세 가지를 건너야 된다. 자, 세 가지를 건너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매매 계약이 무효면 올라가지 못해요. 두 번째, 대리 행위라고 해서 본인이 나타내야 돼요. 대리 행위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본인이 나타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여기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유권 대리. 아셨죠? 유권 대리. 대리권 없는 걸 무권 대리. 그죠? 결론 무권 대리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돼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죠? 우리 이걸 배우는 거야. 결국 대리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배우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기 위한 단계를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대리를 배우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 그래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마무리.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어떻게 할까?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 세 단계 넘어가요. 세 단계. 1번 첫 번째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두 번째 대리행위 뭐예요? 대리인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본인도 나와야 되겠지. 세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이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다는 걸 뭐라고 한다? 무권 대리라고 한다. 무권 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므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표현대리는 어떻다고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무효죠. 그렇지만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어렵죠. 요 관계를 나중에 우리 기초이론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다시 자세히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기초인문 강의는 요 2강으로 자, 대리권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요걸 넘어서 민법 총칙에서 아직 무효와 취소 갈무리하는 거 조건과 기한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효와 취소를 다시 다루고요. 조건과 기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도 한번 다루고 물권법에까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